2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2021년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성장주들의 광풍이었어요. 이게 맞아요. 어마무시했는데 상반기에는 2차 전지였다면 하반기에는 게임주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에도 성장주는 우리가 포트에 반드시 담아가야 할 섹터일까요, 이사님? 네. 성장주,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가치주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산업 분석을 해보면 결국 셋 중에 하나거든요. 성장주, 그 다음에 이제 흔히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 네. 그러니까 약간 가치주는 경기 방어주에도 있고요, 민감주에도 속해 있어요. 약간 경계가 애매한데 성장주는 명확하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장기 투자로 돈 버는 거는 성장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장주가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타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또 사이클이 짧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랑 또 이제 짧게 사이클을 타는 성장주들이 있는데 그런 쪽을 잘 구분을 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장주하면 맨날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그냥 고정관념이고, 그들도 성장주지만 그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찾아보면 구조적 성장주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이제 1편에서 반도체 우리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였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고, 근데 이제는 반도체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성장주로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바뀌어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가치주나 이런 쪽에서 성장주로 갈아타는 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C잖아요. SKC가 석유화학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예전에 석유화학만 하다가 갑자기 동박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주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뭐 무조건 성장주니까 난 게임주만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회사. 그래서 M&A 하는 기업들도 잘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컴투스라는 기업을 작년부터 좀 주목을 했던 이유가,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가 현금 부자였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회사가 현금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박살이 났죠, 사실. 네. 돈은 잘 버는데 신작 게임 나왔는데 망했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다가 M&A 하면서 위직 스튜디오도 막 지분 인수하고, 뭐 이번에 보니까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오, 맞아요. 고려해바다 제작사도 지분 인수하고. 네. 현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부자를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이버를 제가 좋게 보는 게, 이번 네이버의 수장도 지금 CEO로 오신 분이 M&A 전문가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성장주를 볼 때 성장이라는 건 결국 확장이잖아요. 전방 산업이 좋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이 회사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일부에서 SFA가 전방 산업이 확장된다 그랬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확장성을 발휘하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둘 다 하는 기업은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SKC가 2차 전지랑 맞물려가지고 M&A를 했는데 이 전방선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하면서 주가가 몇 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올해 새해 연초부터 지금 가장 센 업종이 어디냐면 2차 전지 장비잖아요. 네. 장비주들은 사실은 M&A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전형적인 전방 산업에 확장되면서 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조건 초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한계가 있잖아요. 장비 입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름말을 확실히 타셔야 돼요. 무조건 2차전지 이제 장비 되니까 소재처럼 10배 간다 막 이러면 안 되고, 소재랑 장비도 달라요. 근데 작년에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엄청 퍼포먼스 좋은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잘 탈출을 하셔야 돼요, 이익 실현을. 몇 배 이렇게 노리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어디서 끊을지, 몇 년 가져갈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몇 년 가져가도 돼요, 사실은. 파운드리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M&A 한다고. 어느 시점에서 하겠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앞으로도 M&A 많이 할 것 같은데,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 UAM부터 해가지고 로봇까지 계속 확장성이 좀 나와요.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전방 산업이 좋은데 M&A 통해서 확장하는 이 현대차 같은 그룹주들은 짧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기업들을 그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2차 전지 정비주가 너무 좋아서 이거 사야 되나 하고 제가 최근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은 뭐 미국 투자,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3개 키워드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시기예요. 2차 전지는 일단은 지금 기본 컨셉은 네. 어쨌든 올해도 좋아요. 올해도 좋겠죠. 올해도 좋고 뭐 내년도도 좋겠죠. 당연히 뭐 계속 하는데, 근데 투자의 정점은 이제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진짜 장비주의 시대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굉장히 좀 세게 갈 거는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장비주들은 아주 소재주처럼 이거 그냥 한 몇 년 놔둬도 돼, 이런 마인드로는 하지 마시고 네.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정점일 땐 좀 팔아야 되니까. 근데 올해 미국에서 이제 장비 입고들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분명히,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들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부러져 버렸어요. 소재주 갈 때도.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매력도 있으니까 장비주 그 안에서 뭐 특히 미국에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2개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LG와 SK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아직까지 공격적인 뭐 증설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삼성 장비주도 공부는 해놓으세요. 해놨다가 만약에 이제 삼성이 언젠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 장비주는 그 뒤늦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는 좀 약간 2가지로 구분하시면 좋은 게, 일단 양극재나 뭐 첨가재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첨보, 대주전자재료부터 해가지고 또 거기에 에코프로비엠, LNF.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사세요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한 달, 많게는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주분들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억지로 옮기잖아요. 나중에 진짜 버블 터져가지고 후유증만 더 심해져요. 적당히 기간 조정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소재주가 이렇게 오래 랠리를 보인 게, 작년에도 한번 소재주 보세요.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레벨업 한 다음에요, 한두 달 쉬어요. 또 레벨업해요. 이 과정으로 갔어요. 계속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올해 상반기도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소재주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소재주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고민하시고. 근데 소재주 중에서 좀 빠진 기업들도 있어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좀 빠졌잖아요. 수급 이슈 때문에. 미리 선조정 받은 소재주는 좀 담아도 저는 상관없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리고 SKC도 상대적으로 뭐 다른 동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부담 없이 이번 조정 구간에 다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셀 업체들도 어쨌든 작년에 안 좋았어요.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은 뭐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이어지니까 2차 전지 아마 매출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가 좀 끝나면 수급 부담도 좀 해소가 되고, 제일 괴롭혔던 게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인데,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자회사 상장을 좀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차 전지 셀도 이제는 저는 한번 투자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제일 지금 못 오른 기업이 최근에 보니까 삼성 SDI가 되게 못 오르더라고요. 근데 삼성도 분명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 공격적인 투자 얘기를 꺼낼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SDI 보고 코덱스 삼성그룹 ETF 샀는데, 나머지 ETF는 다 수익인데 얘만 지금 그래요? 마이너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괜찮을 거예요. 네, 삼성 SDI도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게임주, 앞서서 이제 컴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신작 일정이라든지 지금 P2E 게임을 뭐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게임주들은 어떤 이슈들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작 일정들을 한번 증권사 보고서 보면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되, 거기서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뭔지, 이번에 나올 만한 게임 중에 하나가 컴투스에서 나오는 게 올해 아마 상반기 2분기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게임이 서머너즈 워 클로니클이라는 게임인데, 네. 그거 원래 예전에는 NFT 게임은 아니었는데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첫 주자로서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넷마블도 만든다고 하고, NC도 뭐 리니지라든가 앞으로 나올 게임에 플레이 투 원 방식을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가 진짜 진검승부인 것 같아요. 작년에 위메이드 혼자 갔잖아요. 진짜 보여줬고, 근데 올해는
이제 위메이드의 후발주자가 누가 될 거냐, 이 겨루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왜 중요하냐면 위메이드는 첫 주자라서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게임하면서 돈도 벌어? 재미도 있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후발주자들이 여러 게임이 나왔는데 분명히 게임별로 다를 것 같아요. 아, 이 게임 돈 버는 건 좋은데 재미가 없어. 안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재미도 있고 돈 버는 거 하자. 일로 옮겨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게임은 진짜 사양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메이드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성공을 했지만 후발 주자들 중에서 누가 성공할지를 진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게임주들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게임주 할 거면 대형주 위주로 하세요. 대형주가 어쨌든 검증된 IP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투스, 뭐 카카오 게임즈, 뭐 NC소프트, 뭐 아니면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인 대형사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흔들릴 때 한번 담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도 중요해요? 이사님? 아, 외국인들도 많이 이게 비중을 좀 늘리니까,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건 비중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보면요,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수급이 더 중요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이 다 꽉 잡았죠. 기관들은 힘이 없어요. 사실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가지고 단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연기금하고 외국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게임에도 저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력은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편에서는 오늘 성장주에 속하는 2차 전지와 게임주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워낙 뭐 산업이나 업종 섹터 얘기는 이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읽어야 할 리포트들을 매일 대신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네. 이사님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찾아보면요, 지수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그 기업하고 산업 분석하기에도 공부할 시간이 빠듯해요. 너무 많아요. 올해 뭔가 좀 격변기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딱 봤는데 하나 나온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 미생물,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건데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짝였다 죽었는데 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1.2조 원 규모로 이제 지원하겠다. 정부 정책적으로. 이거 정부가 밀면 되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중에서 작년에 첫랩이라는 기업이 이제 CJ 제일제당에 인수됐거든요. 네. 또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근데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크지가 않대요.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럼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데서 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또 새로운 정부 정책 변수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이노베이션 얘기도 했지만 올해 지주회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소액주주를 이제 무시하는 정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엄청 할인받았거든요. 예, 뭐 이중상자. 근데 이런 것들도 뭔가 바뀌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된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가 안 올랐어야 돼요. 주가 오른 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요, 부자 절대 안 됩니다. 몇 배 오른 기업에서 어떻게 몇 배 또 가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된 기업인데 이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면 거기서 진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대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남보다 빨리 캐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가는 경우도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밑거름이 되면 또 나중에 여러 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걸 찾아서. 그러다 보면 한두 개는 반드시 열어붙게 돼요. 언젠간. 그래서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인데 못 오른 기업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10개 종목을 사서 10개 다 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공부한 종목이 대박이 나면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2022년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막 찍어준 것도 많은데, 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시장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좀 제 스스로도 이제 연말에 좀 쉬면서 좀 쉬고 왔어요. 지금 하루는 딱 쉬고 왔는데, 하루 이제 호텔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충전하고 왔는데. 그런 플렉스 하세요, 이사님도? 아, 이거 하루는 쉬어야죠. 아, 어떻게. 이제 네. 맨 마지막 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산업이나 이런 정보들은 제가 최대한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선택을 맡겨야 되겠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게 찍어만 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휘둘리게 되고 네. 여러분도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는 드리되 여러분이 직접 취사 선택을 제가 여러 개 또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2차전지 뭐 게임, 반도체, 뭐 아니면 지주사,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찾아보면 20개, 30개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5개 다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5개 나왔는데 나 다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그 중에 2개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파보세요. 그리고 괜찮은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할 때 내가 100주를 산다면 공부하면서 100주잖아요. 예를 들면 10주는 미리 사놓으세요. 그래야 더 공부가 잘 돼요, 사실. 맞아요.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거 진짜 되겠다. 그럼 이제 그때 90주 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해 한번 투자를 진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찰병 꼭 보내요. 네, 맞아요. 미리. 네. 나중에 올라갈 때 그냥 네.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몰빵으로 네, 맞습니다.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죠. 연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2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